전직 공무원 출신을 위촉하는 횡성군의 민원상담관 운영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다 투명한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보다 6.18%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상폭을 놓고 시민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도내 일부 시 단위에서만 이루어질 뿐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감소와 자녀 정서 발달 도움을 만족 이유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도내 시군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시의원 모두 전국 평균율을 밑도는 의정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인상폭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기존 연간 3,720만 원인 의정비를 3,950만 원으로 6.18%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한 달에 19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셈입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결정됐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인상폭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상안인 3,950만 원을 기준으로 50만 원씩 하향 구간 5개, 상향 구간 5개씩 보기를 마련해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다른 시군의 의정비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에는 동의했지만 인상폭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평산군은 2.6%를 초과해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하고 공청회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의정비를 인상할지 동결할지에 대한 가닥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시한은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을 위촉하는 횡성군의 민원상담관 운영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데 보다 투명한 운영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횡성군 민원상담관의 근무 확인서입니다. 7일부터 15일까지 입원 치료로 결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민원상담 일지를 살펴봤습니다. 진입로가 개설 가능하다는 민원 해결은 물론 민원상담관의 사인도 과장 결재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원 기간 내내 상담 일지가 작성됐습니다.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근무 상황부의 관리는 더 허술합니다. 현장 상담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한 달치가 한꺼번에 처리됐고 출근하지 않은 휴무일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결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출장 시간도 4시간 이상이어야 2만 원이 지급되는데 2-3시간 출장에도 2만 원이 지급됐고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출장비를 주기 위해 짜맞춘 듯 4시간씩 쓰여 있습니다. 심지어 민원 상담관은 출장 내역이 적힌 근무 상황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까지요? 공무원들이 작성한 거고 공무원들이 작성하지 제가 작성은 안 해요. 저는 일주일 작성해서 일주일 주지. 횡성군은 민원 상담관실이 민원실과 다른 건물에 위치해 편의상 결재를 몰아서 하고 상담관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출장비를 처리한 것이라며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에게 민원 상담을 맡긴 지자체는 횡성뿐만이 아닙니다. 전직 공무원의 풍부한 행정지식과 경험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한 운영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요구는 늘고 있지만 도내 국공립의 비율은 8.5%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에 완공된 속초시의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운영을 고민하던 이 아파트는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 위탁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입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그 입주민들의 동의 전체 의견이 질 좋고 보호 환경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 선택이 훨 많아서 개원한 지 20년이 넘은 이 민간 어린이집도 내년부터 국공립으로 전환됩니다. 그게 운영 면에서 이제 원화 확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사의 질이 또 높아지니까 아이들한테 복지가 갈 것 같아서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10년 동안 건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비가 지원됩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곳은 내년에만 속초 지역에서 5곳에 달합니다. 국공립 전환이 늘면서 속초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올해 8%에서 내년에는 18%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18%에서 그 이후에 신규 계속 들어서는 그 아파트들까지 해서 2022년까지 저희도 40%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도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시도는 일부 시 단위에서만 이루어질 뿐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집 임대료 수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위탁 운영자는 5년마다 심사를 받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인데 추가 혜택을 주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 실적을 반영해서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는데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영동 지역의 논 타작물 재배 실적은 저조합니다. 동해가 19.5%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고 강릉 32.6을 비롯해 양양 33.3, 고성 48.4, 속초 60.8%로 하위권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여건상 타작물 재배가 어려운 데다 판로 확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역 여건상 담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논타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리 같은 거 심어도 수매를 일절을 다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뭐 개인적으로 팔려고 그러니까 심어가 수확은 해도 난감한 때가 많죠. 논타작물 실적이 반영되면서 올해 영동 지역의 당초 쌀 배정 물량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고성이 506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강릉 188, 양양 152, 속초 17, 동해 4톤 줄었습니다. 감소한 지역은 강원도가 공공비축미 반납 물량을 재배정해 줄어든 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가 이제 지금 끝나고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알았거든요.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 정책이 시행 첫 해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도내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5.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돌봄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95.1%로 사교육비 감소와 자녀의 정서 발달 도움, 맞벌이 활동의 도움 등을 만족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평균 78%로 방과 후 프로그램의 다양한 초등학교의 학생 만족도가 82.9%로 높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원주에서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 결과와 양구 임당 초등학교의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원주시가 관내 대형 건물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도시 내 건축 예정인 연면적 2만 9천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대형 건물 공사에 총 사업비 258억 원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08억 원가량의 공사를 지역의 업체들이 맡게 됩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대형 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제를 공동주택에 이어 일반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